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될 MBC 출신 프리랜서 방송인 김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입학 콘서트 이 자리는요,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입학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실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학과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잘 활용하셔서 많은 정보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을 하려고 하면은 이분들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입학처에 나오신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을 하려고 지원자들이 맨 처음에 서류들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때 내신과 출결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여러분들 저 학생부 다 알고 있죠? 예, 학생부 제출하게 돼 있죠? 그 학생부를 아주 면밀히 봅니다. 내신과 출결 이 부분도 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의 성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생부에는 여러 활동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이 학생의 잠재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전반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는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조희건 박사님, 고등학교 때 꼭 이쪽 관련된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현재 직장도 같은 계열의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흔히 이제 학생부 종합적인 전공 적합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계열이나 직종이 좀 같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같은 직종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하거나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설명에 얘기한 대로 명확한 지원 동기가 있고 학업 의지가 분명하다면 면접관과 그다음에 서류평가자들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근데 서류를 준비할 때 또 지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거든요. 뭔가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팁이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흔히들 자신의 단점을 막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면접은 정말 평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바를 잘 정리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것, 예를 들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앉아도 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수험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알겠죠? 예, 그 순간 면접 교수님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생각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들어오는 수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면접을 보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조금 더 오버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자연스럽다면 그건 괜찮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봐야 알죠. 자, 그런데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어려운 전공 관련 문제라든지 시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족보라고 또 이렇게 돌려보면서 뭔가 달달 외우고 면접 보고 그렇잖아요. 조희건 박사님,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서는 이 전공에 관련된 어려운 질문들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면접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이제 면접관 2인이 여러분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학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형 질문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에 낸 서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1단계 평가자가 이런 거 꼭 물어봐 주세요. 네, 한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장하지 않고 면접관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정확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면접 문제를 갖고 와서 비슷한 말이 있으면 그냥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조금 이제 주서 있게 짧게 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을 잘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군요. 뭔가 지원자가 열정을 잘 보인다고 하면은 합격의 문턱은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계신 학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교과목의 내용은 우리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공부이기 때문에 기타 정규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틀에 맞춘 과정보다도 이론과 실무를 적합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 금융투자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돼서는 국제통상 분야 그리고 국제금융과 투자 분야에 있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통상과 금융이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상은 이제 실물경제 분야의 학문이라면 금융투자는 이제 그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또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생산과 해외 사업을 이렇게 촉발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호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일종의 그런 그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심층적인 그런 그 분야를 가져가고요.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재직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우리가 여기 슬래시 점핑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학 콘서트도 그냥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우리 학과의 정신입니다. 그렇군요. 그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수업 시간대가 저녁이라든지 주말 시간대인데, 근데 이게 야간에 수업을 하니까 어떤 야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물론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적인 그 교육 과정으로서 정식적인 입학 절차를 밟고 학생들과 똑같은 그 수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이 재직자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의 그 평균 장학금 수혜율이 아마 등록금 대비 한 60% 이상 1인당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입학 등록금도 그렇게 높은 수준, 등록금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1인당 한 60% 이상의 장학 수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장학 수혜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그 학생으로서 가질 권리를 갖게 되고 또 동시에 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장점이 많은 경희대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과 경쟁률 이런 거 꽤 높지 않을까요? 작년 입학 기준 경쟁률이 제가 숫자 정확하지 않습니다. 5.39대 1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60명 뽑다가 작년에 120명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20명을 뽑을 때 5.39대 1이었으니까 한 120명 곱하기 5.39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50명, 60명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때는 경쟁률이 거의 9대 1, 뭐 10대 1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경쟁 상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아무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제작자분들이 본인의 꿈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지원에 필요한 입학 정보와 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들어와서 학위를 취득하면 취업이나 승진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최소 2~3개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우리 학과장님만 정확하게 되셨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좋은 확실한 자격증은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의 졸업생입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대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하시는 일의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자격증 취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격증 취득도 어렵지 않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직장 생활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네, 다 오를 드셨어요. 네, 이번에 이상원 멘토링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약간 들어보고 싶어요. 졸업생의 입장이시니까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로 대부분 바로 직장 생활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서 일반 학부생들, 일반 전형의 학부생들이 갖지 못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학문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 업무적인 많은 이슈 또는 이제 직장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게 아주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거나 직장 내에서 또는 이제 성공하는 어떤 그런 훌륭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졸업생의 답변은 뭔가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비행기 탈 일도 생긴다. 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다른 분들도 좀 자신 있게 좀 들어주세요. 아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김지원 학생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학과에는 그 해외 필드 트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국가의 산업체나 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문화 체험도 하는데요. 이런 필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담도 없이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외 필드 트립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해외 필드, 네, 좋은 제도네요. 자, 그리고 아까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퇴근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듣고 또 주말에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주말 수업 때문에 꿀 같은 주말 여가와 여행 같은 거 다 포기해야 할까요? 1학년의 입장, 노준호 학생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실 혹은 거짓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여기서 뭐 좋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학업을 병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실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일정 시간이나 아니면은 평일날 퇴근하고 나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일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협소해진 인간관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나의 이제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한정된 집단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집단에서 이제 새로운 뭐 사실들을 이제 발견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상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학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학이라는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래요. 방학은 꿀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과의 과제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과제 다 이렇게 하려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뭔가
학생들에 의하면 과제에서 치여서 산다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 질문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예. 예, 과제의 양은 교수님에 따라 다릅니다. 예, 여기 김학민 교수님 되게 좋게 보이시죠? 예, 과제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맞죠? 예. 과제가 뭐 적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네, 그 적당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네. 자 일단 교수님들한테 어떤 과제적인 면에서는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학교 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지원자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연 학생부터. 저희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랑 면접에 좀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재직하는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앞으로 국문과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좀 내용을 준비했던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학과 사이트나 홍보 자료 그리고 블로그가 저희 되게 많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긴장을 하지 않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경희대학교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제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포부를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학과에 대한 애정이나 앞으로 학교에 와서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굉장히 똑부러지게 면접에 잘 응하신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옆에 계신 노준호 학생은 어떤 노력과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제 주연 학생이 먼저 말했다시피 아무래도 면접이랑 자기소개서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전부 다 뭐 업무 실무면 실무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이면 자격증 취득 사실 뭐 모자른 분이 없으실 텐데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줄 자소서 적은 거 그리고 이제 짧은 이제 면접 시간 통해서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한 뭐 제목이나 자소서에 이런 항목들을 집어넣으면은 아마 다른 자기소개서보다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데 치중을 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왜 이 학교에 들어와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와서 성취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렇게 이 학교에 들어와서 거시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려고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학과에 입학을 하시면 선배님들이 되시니까 합격하신다면 이분들과 함께 친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학교 생활을 또 누리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MT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입학 전이 제일 대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이 많을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대학교 생활도 물론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교수님들이랑 학생이랑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하다는 점인데 교수님이 수시로 오셔서 저희한테 건의사항 없냐 또는 뭐 불만사항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해외 필드트립이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겨울에도 아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학과 활동들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공부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버겁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떨까요? 네, 또 신입생 입장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힘들죠. 지금 이제 반학기가 지났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항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학기도 사실 못 다닐 것 같았던 학생들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다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게 뭐 내가 평소에 이제 허송세월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뭐 한 2시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 생기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뭐 친구들이랑 잡담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일보다 그 수업하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부터 오후 이제 7시까지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입에서 단내가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좀 딱딱한 회식 자리가 아니라 내 또래 친구들이랑 이제 가볍게 술 한잔 한다던가 하면은 그런 낙으로 버티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재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아 나는 졸업해서 내가 그거 다 알지 하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졸업생 선배이자 멘토링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상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멘토링 위원회라는 게 또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멘토단은 기존에 저희 학부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멘토단이고요. 15명 정도가 멘토로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저희 멘토들은 다들 이제 우리 학교의 학부를 졸업을 하고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저희 동문들이 될 거고요. 그 동문들께서 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직접적인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를 저희가 강요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학습을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직장 생활의 동료나 회사 인사팀에게 할 수 없는 얘기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직장 조직 내에서 성장을 하는데 또는 학습 자체를 지속하는 데에서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짧게는 한 4, 5년에서 많게는 저처럼 한 1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멘토단들의 목표입니다. 일단 또 졸업을 이미 하셨고 학위를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학위 취득 전과 후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학습의 동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학습 동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일반 전형에 있었던 학습을 하게 되는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도의 동기가 있지 않아요. 예. 뭐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원하는 그 최종의 목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지금 겪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한 단계 더 높은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런 분석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성장으로서 조직에게 인정받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입학 콘서트의 드디어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무리를 우리 학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그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나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공간과 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런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훌륭한 대학. 어떤 대학이 훌륭한 대학일까요? 바로 이렇게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함께하는 그 대학이 저는 훌륭한 대학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고 단점보다는 자기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오셔서 우리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입학 콘서트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칫 뭔가 생소한 시간이어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다가가야 할까 좀 많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연자분들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지한 이야기부터 또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쭉 들어보니까 뭔가 이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러분들의 도전과 꿈에 저도 함께 응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점핑
2019 입학 콘서트.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